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Happy Friday, everyone. This is WinTV Hot News.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김치를 너무 좋아하고 한식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김치 볶음밥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I hope you all eat a lot of delicious food over the weekend as well.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떠오르면서 최근 S&P 500가 가능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The S&P 500 index is emerging into a new era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such as ChatGPT acting as new growth engines for the United States labor market. However, this, along with other factors such as real estate, do not guarantee stock market stability. 최근 S&P 500 지수가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데다 미 노동시장이 강력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서입니다. 억눌렸던 수요가 터지면서 여행, 외식 등 산업 전반의 성장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증시가 소수 빅테크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산업이 흔들리면 주가가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미 증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이 새로운 강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9% 폭등했습니다.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한 필수품으로 꼽히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의 90% 이상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도 중국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입니다. 주가가 올해 들어 89%나 오르는 등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상승을 이끈 것은 빅테크지만 투자를 떠받치는 것은 뜨거운 노동시장입니다. 탄탄한 고용 지표를 통해 경제가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이 여행, 콘서트, 외식 등을 즐기고 있는 데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초과 저축액도 미 경제를 지탱합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미국인들이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입니다. 빅테크가 삐끗하면 전체 미국 증시도 흔들릴 수 있어서입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도 변수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 향후 침체 가능성 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해수를 뜨겁게 하는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The U.S.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warned on the 8th that El Niño has returned. The NOAA's Climate Prediction Center issued an alert that El Niño, which heats up seawater, has officially resumed after 3 years and could lead to floods, intense heat waves, and wildfires. 미 해양대기청이 엘니뇨가 공식으로 돌아왔다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사이클론, 폭우, 가뭄 등의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고 8일 경고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는 이날 지구 해수 온도를 약간 낮추는 라니냐가 3년 동안 지속된 후 해수를 뜨겁게 하는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됐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열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비가 적게 내리던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에는 가뭄이 일어나는 등 지구촌 곳곳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반대로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적도 지역에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일어나 생기는 이상현상을 가리킵니다. 엘니뇨로 인해 만들어지는 덥고 건조한 날씨는 아시아 전역과 미 대륙의 식품 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엘니뇨가 인도와 태국의 설탕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확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두 번째인 베트남의 커피 생산,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팜유와 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해양대기청의 엘니뇨 공식 발표 후 설탕과 커피 선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모기지 대출이 2000년 이후 최저치까지 감소했습니다. Mortgage loans have fallen to their lowest level since 2000. According to a tally by real estate information company Atom, the number of mortgage loans is down 19% from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and 56% from the same period 1 year ago.
모기지 대출이 2000년 이후 최저치까지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모기지 대출은 직전 분기 대비 19%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에서 4유닛 기준으로 모기지 대출 건수는 124만 8,289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19%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무려 56%나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지난 2021년 1분기에 비해 7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미국의 거주민 20만 명 이상 173개 메트로 지역 중 97%에 해당하는 167개 지역에서 모기지 대출 감소 현상이 일어났고 이 중 109개 지역은 감소폭이 1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대출 건수가 줄면서 대출 금액 역시 3,880억 달러에 머물며 지난해 4분기와 대비할 때 20%가 줄어들었고 지난 1년간은 58%나 감소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이사회와 한인사회 단체장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 recently held their quarterly board meeting. There, the board of directors presented financial status reports and members discussed aspirations for the coming quarter, calling for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other Korean organizations. 올 상반기 5월 말 현재 시카고 한인회 소유 은행 계좌 잔액이 밝혀졌습니다.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지난 7일 오후 7시에 열린 마지막 한인회 정기이사회에서 재무보고를 통해 한인회 예금 계좌의 잔액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31,574달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진 보고에서 건물관리 계좌 명목으로는 46,676달러,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는 28만 9,908달러가 있다고 허재은 사무총장은 발표했습니다. 또 서정일 전직 한인회장단으로부터 2월 된 소녀상 건립 관련 계좌에는 2만 963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의 임기가 오는 6월 말로 끝남에 따라 유권자 이사장은 이날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주도하고 2년간 헌신해준 이사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제36대 시카고 한인회를 계속 이끌게 된 최은주 회장은 한인 단체장들과의 상견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8일 오후 7시 노스브룩 힐튼 호텔에서 열린 단체장들과의 만남의 시간에는 50여 명의 한인단체 대표들이 나와 연임하게 된 최은주 한인회장과 상견례를 하며 각 단체의 운영 현황 소개와 더불어 향후 한인회와의 다각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활기찬 시카고 한인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새로 출범에 돛을 올린 신임 단체장들도 나와 새로운 각오로 정체되었던 단체를 이끌어 나갈 계획과 포부를 밝히며 타 한인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7월 새 임기 시작과 더불어 한인회관 건물의 리모델링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시장에 도전했던 윌리 윌슨이 가스와 그로서리 기부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Former mayor candidate Willie Wilson will hold a gas and food donation event on the 10th. Through this first-come, first-serve event, you can get up to $50 in gas and a $25 one-day grocery gift card at any of 16 participating locations. 오는 10일에 전 시장 후보인 윌리 윌슨이 가스와 식료품 기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윌슨은 몇 년간 비슷한 행사를 개최해온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인다는 발표에 대한 특별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13개의 가스 스테이션에서 $50의 무료 가스 카드를 받을 수 있고 참여 식료품점에서는 $25의 무료 식료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가스 스테이션에서의 공짜 가스 행사는 10일 오전 7시에 시작되며 윌슨은 샵앤세이브 식료품점에서 기부 행사 개시 전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보석 집행이 연기된 가운데 정치자금 스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 political funding scandal has emerged amid the postponement of the bail execution of Terraform Labs CEO Kwon Do-hyung. Montenegro is in turmoil ahead of the general election on the 11th due to allegations that it sponsored political funds to a leading politician.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의 보석 집행이 연기된 가운데 정치자금 스캔들이 대두됐다는 소식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11일 총선을 앞둔 몬테네그로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권 씨에게 받은 자필 편지를 공개했는데 유럽 나우 무브먼트의 밀로코 스파이치 대표와 권 씨가 인연을 맺은 후 권 도형이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보석 집행이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 가운데 총리는 권 대표 주장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별검사실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예정돼 있지만 가상화폐의 거부였던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몬테네그로 국가안보위원회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몬테네그로 재무장관을 지낸 스파이치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권도영을 만났다는 정보까지 돌면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부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Starting next month, the limit on the amount of money that can be transferred from Korea to the U.S. without declaration is set to doubl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xplained that it aims to increase the limit to match the current size of the economy. 한국에서 사전 신고 없이 미국 등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가능한 해외 송금 및 수금 한도가 다음 달 초부터 10만 달러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한도를 늘려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는 취지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도 고객 대상 환전이 가능해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도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Zero Waste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Mandatory composting is likely coming to New York after the City Council passed the Zero Waste Act on Thursday. The bill aims to accelerate and impose already in progress composting programs across the city. 뉴욕시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로 웨이스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거쳐 공식 선포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의무화는 과도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가 분리수거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화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시하나 하니프 시의회는 현재 뉴욕 주민들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경험하고 있다며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뉴욕시가 행동에 나서도록 모두 단합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던 뉴욕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뉴욕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20%는 매립지에 묻힌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건물과 교통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등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앞서 뉴욕주는 오늘 2026년부터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히터를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각종 조리기구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뉴욕시도 2024년부터 병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축 건물의 조리와 난방에 전기기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입양아와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시카고 한인 라이온스 클럽에서 해외 입양아 가족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여름 야유회를 블루스타팍에서 개최하곤 합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입양아들이 적지 않게 모여 온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잊혀진 코리아의 전통과 문화를 공부합니다. 1970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아동은 1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4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동시민권법이 2001년 제정되어 18세 미만의 입양아들이 자동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당시 기준 나이를 지나 혜택을 못 본 입양아의 수가 5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국 출신 입양아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양부모의 심한 학대와 방치 속에 파양된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다 불법 체류로 2016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 입양아 출신이 최근 한국 법원으로부터 약 1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양 알선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불법 해외 입양 사례에 대한 첫 승소라고 합니다. 미국 입양 당시 방문 비자를 소지하다 18세 이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해야 하는데 양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기와 시기를 놓쳤다가 사소한 경범죄로 체포될 시 이렇게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양됐다가 지난 20년간 이렇게 추방된 사례가 5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버려지고 미국에서도 정착하지 못해 쫓겨난 입양아들을 위한 입양아 시민권 법안이 하루빨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런 법안이 2016년부터 번번이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현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많은 숫자의 이곳 한국 입양아들. 입양아 출신이 한국에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다 보면 관계 서류들이 불일치하는 등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과거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한국 정부 당국의 책임 절감과 더불어 입양아로서 현지에서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는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미주에서나마 하루빨리 시민권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미주 한인 동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me on my first week at Win TV. Please like, comment,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next week.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